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가업승계 세금을 확 줄여주는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많이 확대가 됐고요.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됐다는 거. 이거는 가업승계를 앞둔 우리 대표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을 볼 건데요. 기존의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인 회사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 즉 증여나 상속을 해주시는 분이 지분을 기존에는 50% 이상 갖고 있어야 됐는데 이거 역시 10%가 다운돼서 40%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여해 주실 분, 상속해 주실 분의 지분, 본인 포함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40%가 된다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업종 변경 사후관리 부분인데요. 우선은 업종은 중분류 내에서 변경을 허용했던 게 기존의 법이었고요. 개정안에서는 대분류까지 좀 확대해달라 이런 개정안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중분류 내에서 변경을 허용하는 걸로 예년과 동일해졌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겠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전에 주식을 증여해 주는데 가업으로 받을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혜택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창업자금 특례. 이렇게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좀 멀게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업승계라는 것은 언젠가 기업이 승계가 되겠죠. 그게 뭐 자녀에게 승계가 될 때 우리가 가업승계라고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뭐 매각이나 상장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을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활용한 승계라고 하고요. 자녀에게 승계를 한다고 할 때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승계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그 지원을 안 받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승계를 할까요? 그 이유는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요. 현재 세금을 승계 당시나 또 증여 당시에는 세금이 없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상속이 발생하거나 또 양도가 일어날 때는 결국 그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여기서 크지 않다는 것은 상속이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라면 굳이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주식 가치에 대한 관리, 또 시간을 두고 승계를 진행하신다면은 증여 후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합산이 되지 않고요. 증여 후에 상속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계를 염두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어떤 기업의 규모나 감당할 수 있는 세금 여력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사후 관리나 또 상속에 합산이 되지 않는 일반 증여를 활용한 혹은 자녀 창업을 활용한 승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워낙 커서 일반적인 증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일단 갖춰 놓으시고 전략적으로 승계 구조를 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계 구조를 짜고 이것을 완전하게 실행하기 전에 상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은 일단 맞춰놓고 승계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근속 연수에 따라서 200억에서 500억까지 한도, 최대가 500억이었어요. 그런데 최대 한도가 60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00억 원이 늘어난 거죠. 다음으로는 고용유지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고용유지 조건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매년 근로자 80% 이상 또는 총 급여액의 80% 이상을 유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던 게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어떤 특수 상황에 의해서 직원들을 더 이상 기존의 인원만큼 유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80% 이상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로 기업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중에서 두 번째가 7년 통상 근로자 수를 100%, 이거는 연간이 아니라 7년 전체의 평균 근로자 수를 100% 이상 유지하든지 아니면 총 급여액을 100% 이상 유지를 해야지만 공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상속세가 갑자기 나오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5년 통상 근로자 수 90% 또는 총 급여의 90%만 유지를 한다면 가업 상속 공제 유지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간이 많이 줄었고요. 5년. 전체 5년 기간 합산 근로자 수를 90% 이상 맞추던가 총 급여를 90% 이상 맞추면 됩니다. 이 부분은 부담이 훨씬 적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산 유지도 좀 완화가 됐는데요.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는 것을 제한했었는데 이제는 40% 이상만 처분하지 않는다면 유지 조건을 만족한 걸로 보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다음은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 공제가 5억이 있었고요.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30억을 초과하면 20%, 그런데 적용 한도는 1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억 원이 넘어가면 일반 증여가 됐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한도가 일단은 최고 600억입니다. 증여 특례도 이제는 600억까지 가능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컨설팅 했던 회사가 자산 가치가 회사가 1000억 정도였는데 가업 상속 공제가 작년까지 500억이었죠. 그러면 상속이 발생하면 500억은 어떻게 하냐?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500억은 증여 특례를 활용해서 미리 증여를 하고 나머지 상속에 대한 거는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되니까 부담이 확 줄은 거죠. 500억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케이스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최고 한도 이제 30년 근속일 경우가 600억까지거든요. 그러면 600억이라는 증여 특례를 활용할 때 세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억 원은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없고요. 30억까지는 10%입니다. 3억이 되겠죠. 30억 초과분에 대해서 20%예요. 즉 600억에서 35억 원을 빼게 되면은 565억 원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20% 세금을 내면 증여 특례로 승계 구도를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승계를 할 정도 회사들은 대부분 성장하는 회사들이거든요. 20년, 30년 후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가치가 크겠죠. 그렇지만 이때 이미 증여 특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훨씬 더 낮은 거고 나중에 회사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여 특례 당시의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창업자금 특례인데요. 일단 한도는 늘어났어요. 기존에 550 공제 후 25억까지 10%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550 공제 후 45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이제 창업자금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를 해서 줄 때는 세금이 없지만 5억까지 없고 뭐 45억까지 10%라고는 하지만 상속이 발생을 하면 이 자산들은 다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가보면 대부분 창업자금 특례는 활용을 많이 안 하시고요. 증여 특례는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 이유는 지금 시점의 가격으로 증여세를 10억까지는 안 낼 수 있으니까 또 그 이상 돼도 10% 20%로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이 상승 가치가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굳이 상속으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상속으로 갔을 때 다시 합산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매월 준비하는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 내일이네요. 대표님들 조세 특례법을 활용한 절세 방안 강의는 처음이고요. 이 강의는 또 흔하게 들을 수 없는 강의니까요.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2부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합격 전략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신청은 010-5500-9632번 또는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